금리 폭발 5.31%, 국장 발작 5.8% 폭락, 가계부채 2019조 원 돌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만 틀면 금리가 뛰고 주식 앱만 열면 심장이 뛰고 카드 명세서를 보면 혈압까지 뛰는 시대입니다. 거시경제의 화려한 지표, 랠리 뒤에 숨어있는 차갑고 매서운 실물 신용경색의 인과율을 통해 가계의 최고 재무 책임자이자 최고 위험관리 책임자이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지갑과 자산을 기계적으로 방어해드리는 경제 데이터 관찰자 더 매크로입니다. 2026년 8월 19일, 오늘도 숫자 속의 숨은 진실을 찾아 경제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국가채권시장과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주 동맹 전선에 전대미문의 신용경색 블랙홀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외통화 긴축 및 국제금융 영역의 기상도는 흐림, 온도는 12도입니다.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연 5.31%를 전격 돌파하며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이후 무려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통은 미국의 천문학적 재정 적자를 원인으로 지목하겠지만 이번에는 뒤에서 더 거대한 진공청소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이들이 AI 전쟁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기 위해 대차대조표 바깥 주석에 숨어있던 1조 900억 달러 규모의 임대부채를 끌어안고 회사채를 대거 발행하면서 시장의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동네 편의점 손님 몇 명이 아니라 코끼리 5마리가 동시에 빨대로 밀크쉐이크를 마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중앙은행은 기술주 버블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마저 4.7%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살얼음판 장세 속에서 세계의 안전판 역할을 해온 달러와 외환 유동성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화 가치가 일시적인 달러 약세와 수출 대기업 내고 물량 유입 덕분에 의외의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축통화 국채를 팔아치우는 동맹국들의 외환 유동성 피난 행렬은 점점 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환율 및 유동성 영역의 기상도는 흐림, 온도는 14도입니다. 연준의 9월 금리 동결 기대와 대기업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1397.7원까지 내려왔습니다. 10개월 반 만에 1400원 선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랜만에 환율 숫자만 보면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계 외환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본 엔화는 미일 당국이 340억 달러를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159엔대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습니다. 마치 헬스장 등록비는 냈는데 운동은 내일부터 하겠다는 결심이 몇 달째 반복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노력은 보이는데 결과는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과 중국은 환율 방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6월 한 달 동안 미국 국채 102조 원어치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 결과 시장 금리는 더 뛰어올랐고 채권 시장의 긴장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13년 만에 금매입 재개 카드를 검토하고 자산 다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모두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려는데 정작 어디가 가장 안전한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외환시장의 거대한 불협화음은 결국 국내 자본시장에 거센 폭풍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세 번째 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국장 시가총액 수십조 원을 증발시킨 외국인들의 무차별 융단 폭격 투매가 한국 자본시장의 체력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자본시장 영역의 기상도는 번개, 온도는 22도입니다.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훈풍을 타고 코스피가 7200선을 가볍게 탈환하며 투자자들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사람들의 행복을 오래 두고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 급등 충격이 밀려오자 외국인들은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5천억 원어치 매도 폭탄을 투하했고 코스피는 결국 장중 6471.17까지 밀려나며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특히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지는 반도체 투톱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삼성전자는 7.8%, SK하이닉스는 9.8% 급락했고 외국인들은 단 두 종목에서만 2조 9천억 원을 내던졌습니다. 한마디로 운동장의 가장 큰 기둥 두 개가 동시에 흔들린 셈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투자자들은 주식창을 닫고 예적금 창을 열거나 미국 S&P 500 지수로 피난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시는 무너지고 있는데 성장률 전망치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묘한 동거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들의 깜짝 성장률 상향 전망 이면에는 대기업이 수출 증가분 대부분을 가져가고 중소기업은 더 힘들어지는 분열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 상황 및 성장성 영역의 기상도는 구름 조금, 온도는 20도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높였고 무디스도 3.5%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거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무대 뒤편을 보면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증가한 성장의 대부분을 반도체 업종 하나가 가져갔고 취업자 수는 오히려 11만 명 수준까지 주저앉으며 고용 없는 성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 실적 발표는 화려한데 채용 공고 게시판은 썰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가동률 하락, 최저임금 부담, 전기료 상승까지 겹치면서 영세 기업들의 파산과 연체는 역대 최고 수준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올라가는데 체감 경기는 더 추워지는, 숫자와 현실이 서로 딴소리를 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막대한 매출은 실제로 누구의 주머니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5번째 장에서 해부해 보겠습니다. 상장사 상반기 매출액이 2천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썼지만 정작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재정 지출은 제자리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출 추이 영역의 기상도는 흐림, 온도는 13도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의 실적 호조 덕분에 상장사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어섰고 명품과 프리미엄 육아용품 소비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뉴스만 보면 대한민국이 꽤 넉넉해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편 풍경은 상당히 다릅니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편성된 정책주택대출 예산 14조 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3.1%에 불과했습니다. 쉽게 말해 도시락은 크게 싸왔는데 정작 뚜껑도 열지 않은 셈입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기준 강화 부담으로 일부 임대인들이 실거주를 선택하면서 전세 물건은 줄어들었고 세입자들의 전세 구하기는 한층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매출 신기록이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세 매물을 찾느라 부동산 앱을 새로 고침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가계가 짊어진 부채의 무게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계부채의 핏줄은 지금 얼마나 강한 압박을 받고 있을까요? 6번째 슬라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국가 가계부채 총잔액이 2천조 원을 돌파하며 가계금융의 신용위험이 거대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 및 이자율 영역의 기상도는 B, 온도는 11도입니다. 2분기 가계신용은 26조 원 가까이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201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증가한 빚의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주연이었다면 이번에는 신용대출과 B2 성격의 기타 대출이 주담대 증가액을 추월했습니다. 한마디로 집을 사기 위해 빌리는 돈보다 기대감에 먼저 달려가는 돈이 더 많아진 셈입니다. 여기에 쿠픽스까지 0.13%포인트 급등하며 넉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자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6%를 넘어섰고 고정형 금리도 연 8%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출은 예전 금액인데 이자는 버전업되는 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예적금 70조 원을 중도 해지하는 가계가 늘어나는 가운데 인터넷은행에서는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도 힘들고 빌려준 곳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들의 현실은 어떨까요? 7번째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확산이 청년들의 첫 경력 사다리를 흔드는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는 서민들의 방어선을 차례로 뚫고 있습니다. 민생고용 및 소비자 물가 영역의 기상도는 눈, 온도는 9도입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감소한 청년 일자리 28만 5천 개 가운데 무려 94%에 해당하는 26만 8천 개가 사무보조와 전산행정 같은 인공지능 고노출 직군에 집중됐습니다. 예전에는 신입사원이 하던 일을 이제는 인공지능이 야근도 없이 처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첫 직장이 사라지면 경력을 쌓을 첫 계단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물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은 3,838원까지 올라 5년 새 4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제 김밥도 예전처럼 가벼운 간식이 아니라 가격표를 한번 확인하게 만드는 메뉴가 됐습니다. 폭염과 축산 피해 여파로 채소 가격마저 치솟으면서 전통시장 시금치 가격이 대형마트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세제 혜택 축소로 소상공인들은 직원을 줄이고 가족들을 무급지원군으로 긴급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일하고 가족은 가족대로 일하는데 통장만 조용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압박 속에서 세계 소비자들의 지갑은 어떤 모습일까요? 8번째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빅테크의 화려한 질주 뒤에서는 고유가 부담에 지친 세계 소비자들의 체력이 조금씩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외 경기 및 대외 환경 영역의 기상도는 흐림, 온도는 12도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에너지 비용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더 이상 고유가를 버티지 못하고 소비를 줄일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쉽게 말해 그동안은 카드와 저축으로 버텼지만 이제는 장바구니 앞에서 계산기를 꺼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인공지능 하드웨어 인프라의 최대 수혜지인 대만은 완전히 다른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11%대를 기록하며 39년 만에 최대 성장 랠리를 나타냈고 전 국민에게 1인당 44만 원 수준의 현금 특별배당까지 검토할 정도로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같은 지구에서 한쪽은 허리띠를 조이고 다른 한쪽은 보너스를 나누는 대비가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언제나 축제 분위기인 것은 아닙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인공지능 수익 기대가 과도하게 부풀어 오를 경우
닷컴 버블과 비슷한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관세 장벽을 피해 새로운 우회 경로를 찾느라 분주합니다. 결국 세계 경제는 인공지능 특수화, 소비 둔화 우려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물류망과 원자재, 그리고 무역 분쟁의 최전선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중동 지정학 불안이 해온 물류 대란과 국제 유가 급등을 자극하는 가운데 원천 기술과 공급망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무역 전쟁의 빗장은 턱 밑까지 조여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망 및 원자재 기술 전선의 기상도는 구름 조금, 온도는 26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시한이 종료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긴장감이 다시 높아졌고 브렌트유는 배럴당 91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결국 유가는 또 뛰고 항공 유류 할증료는 9월부터 7단계 인상되며 여행객들의 지갑을 먼저 이륙시키고 있습니다. 항공권은 할인 특가로 샀는데 결제창에 들어가 보니 유류 할증료가 특가를 잡아먹는 상황인 셈입니다. 기술 전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현지 투자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 의회는 애플의 중국 낸드 메모리 우회 조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일본 소니와 대만 TSMC는 구마모토에 1조엔 규모의 공동 설비 투자를 확정하며 공급망 동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더 싸게 만드느냐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누구 편에서 만드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점점 몇 개 진영으로 재편되고 있고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와 기업이 함께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 모든 숫자를 정리하고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한 최종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최종 결론과 시청자 여러분의 직접적인 지갑 대책입니다.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는 5.31%까지 치솟았고 빅테크 기업들은 장부박 데이터 센터 부채를 끌어안은 채 인공지능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가계부채가 2천조 원을 넘어섰고 주담대와 신용대출 부담은 커지고 있으며 청년들의 첫 경력 사다리는 인공지능 확산과 함께 점점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금 잔액이 990조 원을 넘어서는 영머니 무브 현상은 시중 자금이 투자와 소비 대신 안전지대로 몰리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경제라는 몸의 혈액순환이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시기일수록 지수 반등 몇 번에 취해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비투 본능은 잠시 냉동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과 저축은행 등에 집중된 예치금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고려해 분산하는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활물가의 전방위 상승이 이어지는 만큼 지금 가장 강력한 투자 전략은 뜻밖에도 냉장고 정리와 구독 서비스 점검일 수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 회복될지 몰라도 자동결제는 절대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동금리 부채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줄이고 고정비 다이어트를 통해 현금 흐름의 체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오늘 경제의 핵심 키워드는 성장보다 체력, 수익률보다 생존력, 기대감보다 현금 흐름입니다. 화려한 뉴스 헤드라인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게에 버티는 힘입니다. 냉혹한 인과관계 속에서 시장의 진실을 읽어드리는 경제 데이터 관찰자 더 매크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주식 앱 확인 횟수보다 물 한 잔 마신 횟수가 더 많기를 바랍니다.